시민언론 민들레에 유시민 작가가 칼럼을 썼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관한 헛소리. 유시민 작가의 글은 정독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도 부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무슨 말이든 소신껏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여러 차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반민주적 헌법 개정을 해치웠지만 재헌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조항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 부당한 특권인가? 현역 국회의원을 국회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 법원은 영장을 심사하기에 앞서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낸다. 3. 정부는 법원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다. 4.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5. 법원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단계 4에 와 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소리 지른다.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했다. 예의 민주당 소신파가 빠질 리 있겠는가? 익숙한 이름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거나 훈계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말한다. 신문과 방송을 불문하고 기자들은 대부분 사실상 정부 여당을 편드는 검찰발 소설을 기사 형식으로 쏟아내면서 이재명을 비난하는 민주당 정치인의 입에 확성기를 댄다. 모두가 익히 보던 풍경이다. 나는 국회의원의 헌법의 취지와 달리 불체포 특권을 개인 비리 방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불체포 특권이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불합리하고 부당한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17세기 초 영국 의회가 처음 만들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왕위를 물려받은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내세우며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마구잡이 잡아 가두었을 때 의회가 왕의 사법권 남용을 막으려고 정부가 마음대로 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미합중국 헌법을 거쳐 민주주의 국가에 널리 받아들여졌다. 불체포 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다. 만약 대통령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 등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문명의 역사는 권력을 독점하고 오남용하는 성향이 인간의 본성의 일부임을 증명했다. 이 성향은 이념과 좌우와 지식의 다과를 가리지 않으며 남녀와 노소도 구분하지 않는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인의 반열에 오를만 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할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반열의 인간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중에 그런 믿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는 여태 목격하지 못했다.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면 대통령이 좋아할 텐데. 이재명의 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과 정의당과 몇몇 민주당 정치인은 이재명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이유는 누구나 안다. 그들은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다.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검사들은 영장 전담 판사들을 다 안다. 대학교 선후배, 고시학원 동료, 연수원, 동기 등의 인연으로 서로서로 얽혀 있다.
구속영장을 내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수 있도록 영장 청구 일정을 맞추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구속영장만 나오면 만사 형통이다. 사실이든 조작한 것이든 수사정보 형태로 흘려보내면 언론이 알아서 보도한다. 여론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재판 결과야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재명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사실과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는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권에 합당한 행사인가? 아니면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인가? 만약 수사권에 합당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라. 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권의 오남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헌법 제44조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 두 판단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더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신 나간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단테의 말을 굳이 적용하진 않겠다. 둘째, 이재명의 죄는 무엇인가?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보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방식의 공무를 수행한 것이 죄다. 그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게 아니다. 행정에는 오판이 따르게 마련이고 판단이 옳았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재명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운영은 공적 업무였다.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까지 부정한 검찰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 가정해도 100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도 50밖에 내지 못했으니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상식에 반한다. 그게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면 지방정부 책임자 누구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군말 없이 판사한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고?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정의당은 법정에서 부당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당원과 국회의원 당직자가 많은 정당이 아닌가? 그대들은 이젠 검사와 판사들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한다고 믿는가? 도대체 판사를 얼마나 굳게 신뢰하기에 이재명 대표더러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서 정부 여당이 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제도적 방어수단으로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 한 사람한테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라고 요구하는가? 유시민 작가의 칼럼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검찰공화국은 예견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부턴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다가 계속 고발을 합니다. 사법부에 계속 판단을 미뤄요. 정치인들끼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안을 전부 다 사법부로 갖다 준 지가 좀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검찰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법적인 결정은요, 가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 양보, 협의 이런 걸로 사회는 보통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사법적 절차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한 10년, 20년간 정치가 걸핏하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많은 걸 맡기고 판사들에게 많은 걸 맡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밀어냈죠. 이준석도 사법부에 기댔습니다. 처음에 사법부가 이준석 손 들어줘서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죠. 모든 걸 대화로 풀어야 될 걸 전부 다 사법부로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결정을 따른다. 정치가 실종된 정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그 결과 윤석열 같은 검찰 깡패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선거로 심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사법 결정을 따르겠다. 정치가 실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와버린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당들 전부 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윤석열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에 관한 헛소리.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방어 수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진짜 특권은요,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김건희, 수많은 비리와 사기 의혹에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최은순, 그리고 윤석열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 이게 진짜 특권입니다.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진짜 특권. 무엇이 특권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